거실 안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가족들. 지혜 씨는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아니 끊었는데 자나? 무슨 일이죠? 수차례 시도 끝에 지희야 통화 좀 해봐. 하지만 전화를 끊어버린 지혜 씨. 그녀는 왜 가족들을 만나지 않으려는 걸까요?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 싶어요. 엄마 언제 봤어? 어제는 못 보고 그 전에 봤어요. 그 전에? 그러면 한 이틀 전에 본 거야? 엄마 어떠신 것 같아요? 아픈 것 같아요.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 이틀 전이면 어버이날인가? 네, 어버이날에 뭐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뭐 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웃게 해주고 싶어요. 방금 웃게 해주고 싶어요. 엄마를 왜 웃게 해줘? 아이고 참. 왜 인지도 못하고 계속 힘든 어떤 것만 하니까 웃게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엄마는 모르는 걸까요? 어? 엄마 마음이야 뭐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왜 죽음을 결심한 걸까요? 홀어머니와 어린 두 아들을 남겨두고 지혜 씨는 왜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금 애가 한 걸린 지가 한 7, 8년 그렇게 되죠. 다간을 낳고서 얼마 있다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릴 때. 암 선고 후에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지혜 씨. 그런데 지난 4일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답니다. 이유는 뭐래요? 왜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하는 것도 좀 희박하고 경제적인 면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 그녀는 지금 어떤 심경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MC 신호판서 대신의 희지입니다. 지금 내가 말한 그 MBC 한영. 한눈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지혜 씨. 숨을 내쉬는 것조차 그녀에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게 상당히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예. 지금은 전혀 말할 수 없는 상황. 네, 못해요. 못하고 이제 글로 표현은 다 해요. 암이 폐까지 전이되면서 이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많이 힘드시죠? 네. 제작진의 질문에 말 대신 글로 답하는 지혜 씨. 아. 3기 말이니까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폐로 또 전이돼 갖고 치료하고 그리고 또 한 1, 2년 있다가 또 다시 목 있는데 임파절 전이가 돼 갖고 아기들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삶의 의지는 큰데 지금 호흡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약을 쓸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껏 그녀를 살게 한 힘은 어린 두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아이들을 위해 죽기 전 꼭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는 지혜 씨. 지난 2015년 결혼한 지 6년 만에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했는데요. 아이고. 당시 법원은 전 남편에게 매달 1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준 건 지난 5년간 고작 50만 원. 결국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지혜 씨는 암에 걸린 상황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아픈데. 당연히 치료는 뒷전이 됐고 암세포가 전신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지혜 씨. 아이들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참. 간호조무사로 하루 9시간씩 일하면서도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일을 못하게 되자 아이들을 위해 지혜 씨가 할 수 있었던 건 전 남편이 주지 않는 양육비를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콧줄을 끼고 가셨네 또.
그렇죠. 그러고 다녔죠. 이게 이동식 이게 맨 거예요 이게. 아이고. 왜 간 거예요? 양육비 안 주니까 집에다가 그 이제 딱지 붙이는 거죠. 하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처지를 세상에 알려야 했던 지혜 씨. 그런데 근데 지금 다 포기하고 싶으시다고 들었어요. 왜 힘내시지 않으시고요? 너무 많이 힘드신 거예요? 그토록 치열하게 버텨왔던 삶의 의지를 왜 놓아버리려는 걸까요? 모든 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나은 선택이라 생각하는 지혜 씨.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요? 힘들어? 와. 몸에서 열이 나니까. 아이고. 힘든지 제작진과의 대화를 중단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찾아오는 고통. 그럴 때마다 그녀가 늘 하는 말. 말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까지 데리라고는 물론 말기암이니까 가리라고는 생각은 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울음밖에 안 나왔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머니 마음은 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언젠가 예상했던 일이지만 끝까지 딸의 손을 놓을 수 없다는 엄마. 사랑해. 엄마의 눈물 앞에서도 지혜 씨는 자신의 결심을 꺾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는 세상에서는 너무도 가슴 아픈 가족의 현실. 지혜 씨는 죽기 전 아이들을 위해 지금껏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50만 원 주고 그들은 하나도 안 줬다 그러니까 50만 원 받았나 보지. 그러면 지금 밀려있는 양육비가 얼마 정도 돼요? 5천 뭐 얼마 되는 것 같더라고. 5,100만 원 지금 얼마야? 5천만 원 넘어요. 정말 하나도 안 그럼 주고. 그동안은 그 두 아이의 양육은 다 그러면 지혜 씨가 그렇죠. 지희야. 누구 있어? 밥 먹었어? 엄마가 화면으로나마 받는 아이들을 건가 보고 봐요. 모처럼 웃는 지혜 씨. 괜찮아? 괜찮아? 엄마 그런데 챙길게. 유독 큰아들 선우는 휴대전화 속 엄마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이고 참.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다는 선우. 엄마 아빠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돼요? 네. 난 엄마랑 셋이 살았잖아요. 네. 그때는 좀 어땠어요? 어때고요?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엄마하고 맨날 잘 있으니까 엄마가 가장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하고 일놀이하고 TV 보고 했어요. 지금 엄마 어때요? 엄마 어때 보여? 아파 보여요. 엄마 왜 아프신 것 같아? 아빠가 맨날 술 마시는 취해서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니까 술 그만두세요 했더니 그래 아빠가 술 끊을게 했는데 술 마셨어요. 심지어 경찰이 출동해 재물 손괴죄로 보호 관찰을 받은 적도 있다는데요. 재물 손괴죄요? 게다가 지혜 씨가 보험사로부터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전 남편은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하다 암 진짜. 진단금이 얼마 나왔다고 하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이게 돌은 거야. 아무튼 진단금 얼마 나온다는 소리 안 했으며 왜 뭐 그 돈이 네 돈이냐. 가족들하고 같이 써야지. 가족 돈이지. 내놓으라고. 아니 진단금이 나왔는데 그 진단금을 남편이 왜 너 혼자 가지려고 하냐. 그래서 도둑년이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전 남편 최 씨를 만나 그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상황. 짐을 이긴데도 분리가 되더라고 어느 날. 그래가지고 전화고 근데 저 전화도 어디로 간다 그러더라고. 버스 운전한다고 그쪽에서 내려가서 버스 운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어요. 전 남편 최 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계세요?
집은 비어있는 상태. 그의 직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다행히 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씨, 안녕하세요. 저는 MBC 실화탐사대에서 왔는데요. 치우세요, 그럼 카메라. 네? 저기요, 카메라 치우시라고. 근데 혹시 김지혜 씨 상태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전혀 연락 왔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키울 거니까요. 취재를 거부하는 전 남편 최 씨. 나 장모님 키우시면 어떡해요? 아니, 양패를 줘야죠. 네? 키운다 그러면. 아, 키우신다 그러면 드릴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럼 왜 집이 지금까지 안 지금 암환자라고 주셨어? 해서 지금 너무 이슈화를 시키는데 난 완전 지금 생활이 개그지 같아요. 나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나 이런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어.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진짜. 오히려 자신이 더 힘들다며 큰 소리를 치는데요. 보험금이요. 아내 본 보험금. 저 가져간 거 하나도 없고요. 그때도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나중에 병원 가니까 보험금 2천만 원 어떻게 알니? 나는 2천만 원 들었으니까 나는 서운하다. 왜 내가 2천만 원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때는 가족이었으니까 서운하다. 그게 내가 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 언어폭력으로 지금 접근한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혜 씨를 대신해 물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제가 책임집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질 건지 여쭤보는 거 아니, 저는 지금 법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네? 나올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양쪽에 대해서 다 해결. 아니, 지금 이렇게 사업이 들어와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 사람이 들어와. 네, 나가고 있어요. 그 전에 밀린 건 어떻게 되나요? 아니, 당신들이 뭔 상관이 그게? 그거에 5천 얼마잖아요. 네, 그게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다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지금. 네, 저 이거 버스 하는 거 애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시라고. 이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자신은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전 남편. 과연 그의 말이 사실일까?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봐서는 이분이 그래도 쭉 월급을 받고 있었고 계속 받고 있는. 예, 본인이 또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급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지혜 씨가 최근 법적 절차를 통해 남편의 월급 압류를 시작한 후 딱 한 번 50여만 원의 양육비가 강제 징수된 상황이었습니다. 4월 1일 날 그 채권 압류 추심을 진행했는데 당시 추심된 금액이 58만 3천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네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네. 지금 지혜 씨는 어때요? 지금 식구들 만나고 있어요. 식구들 만나고 있어요? 지혜 씨가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것을 결정하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급히 찾은 병원. 끝내 딸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차마 엄마의 곁에 다가오지 못하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걸까요? 더 이상 제가 못 견디겠대요. 따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결정을 그렇게 내렸어요. 더 이상 예.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다고. 아이들을 향해 먼저 작별의 인사를 건네는 지혜 씨.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혜 씨는 마지막 힘을 모아 아이들에게 전할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속상함을 두 눈에 감추고 있을 거야? 막 뛰어와서 울고 싶은 것도 아는데 엄마가 미안해. 지금 떠나야 해서. 그래도 반듯하게, 착하게, 멋있게,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라줘.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감사한 이름. 엄마, 몸이라도 잘 보살필 걸. 막 쓰다가 병이나 생겨서는 결국 이 모양이 되어버렸네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말도 안 나옵니다. 이젠 눈물조차 말라버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딸 지혜 씨와의 이별. 그렇게 얼마 후 지혜 씨는 정말 가족들의 곁을 영영 떠나버렸습니다. 지 혼자 나름대로 저녁에 혼자 정리를 했더라고요. 마음 정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에게 누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두 아들은 이렇게 상주가 되었습니다. 불과 41의 세상을 떠난 딸. 이제 고달팠던 삶을 내려놓고 고통 없이 편히 지내길 바라봅니다. 모두의 기억 속 지혜 씨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던 최고의 엄마였습니다. 엄마로서는 진짜 대단한 엄마였다는 건 확실해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주말마다 아이들과 계속 뭔가를 했어요. 여행을 가든지 바다를 간다든지. 그 항암 치료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몸 하나도 버티기 힘든 텐데 아이들 때문에 애들한테 계속 아픈 엄마의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아들과의 마지막 대화. 아이고. 마지막까지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프지 않은 건강한 엄마로 행복한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잘 노는데? 계곡에 가서 물놀이 하고 벌레 보고 돌 던지고 먹고 있어요. 죽기 전 그녀는 한 가지 소망을 남겼습니다. 지혜 씨가 실화탐사대와 나눈 마지막 대화인데요. 아이들이 없었다면, 버틸 수 없었다며, 더는 자신처럼 양육비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김지혜 씨가 가장 마지막까지 걱정한 거는요. 결국 이제 아이를 친정 엄마가 키우게 될 텐데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겠느냐. 지급할 사람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거. 그게 마지막까지 최대 걱정이었죠. 지혜 씨는 가족들의 곁을 떠났지만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래도 키우는 게 낫지 않냐.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걸었던 거를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내니. 나는 못 보내. 내가 그랬어. 그래, 그래도 엄마가 키우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엄마가 그래도 좀 믿지.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키울게. 부디 지혜 씨의 바람처럼 아이들이 건강한 웃음을 되찾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길 실화탐사대가 응원하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길이 끝날까? 그 사람의 행방을 쫓으며 살아온 지도 벌써 11년째입니다. 그 이름을 또 찾고 있습니다. 이라는 사람 찾으러 왔는데요.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마지막 길목에서 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작년 12월 24일까지 저희하고 근무하고 나머지 연차도 쓰시고 퇴사하셨어요. 이분이 시아 쪽 시흥인가 시아 그쪽에서 근무하신다고 그
그쪽으로 가서 일하신다고 저희한테 퇴사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으니까요. 아, 시흥 쪽으로 가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걸까? 참 기운이 싹 빠지네요. 오늘도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긴 세월을 길 위에서 보낸 이유는 전 남편 때문인데요. 술을 먹으면 꼭 인사불성 될 때까지 먹어요. 물건도 부시고 유리도 때려 부시고 죽도록 맞은 적도 있고. 양육권 친권을 저한테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사한테 얘기했죠. 똥을 포서라도 내가 애들 키울 테니까 저한테 좀 판결 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당시 판사에게 빌고 빌어 아이들의 양육권은 간신히 가져왔지만 차가운 현실의 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 통장에 딱 20만 원 있었어요, 진짜. 일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 나와서 한 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애가 울면서. 넘어져갖고 애가 여기 막 까지고. 그때 100만 원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가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 애 무릎 안 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 흉터를 보면. 한 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빠 홍 씨. 그날 이후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이름은 달라졌습니다. 정자 기증자라고. 무슨 기증자라고요? 정자 기증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아이들에게 행여 그늘이라도 질까 은미 씨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은미 씨. 잠깐만, 사장님도 가격 알아보시고 나도 중국에 알아보고 우리 통화합시다. 예.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가 됐습니다. 경리로 들어가서 과장 하다가 부장하다가 이사하다가 사장이 됐네요. 보물상에서 시작해 성공을 이룬 그녀. 100만 원의 눈물 짓던 은미 씨는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 대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성범 변경을 내 성으로 바꾸고 번을 내 이름으로 바꿔야겠다. 가능하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11년 만에 법원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나타났구나, 아빠가. 그 집 8명이 나타나더라고요. 반대한다고. 어머. 애들 데려다가 키우고 있대요, 자기가. 아니. 이제 와갖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 양육비 받아야 되겠구나. 과거의 양육비는 저희 피해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눈물이고 꼭 받아야 돼요, 그거는. 다 9월 28일까지 1억 2,660만 원이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답이 없는 전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MBC 실화탐사대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여기 혹시 계시나요? 없어요. 밀린 양육비가 제가 받을 돈이 1억 3천이 있는데 전달은 되셨나요? 여기는 안 와요. 여기는 주소지만 여기 있고 여기서 안 살아요. 저 엄마 집. 주민등록 주소지는 누나 집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다는 홍 씨. 안녕하세요. 좀 알아보시겠어요? 혹시 계시나요? 아니요. 어디 가셨어요? 일 갔어요? 그거 며느리 아니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며느리 안 있었냐? 그러면요, 손주들 생각하시면 양육비는 왜 안 주셨어요? 그래요. 양육비가 참 장하다. 참, 왜 양육비 젠장 떠나오냐? 인자 떠나오냐? 젠장 떠나오냐? 인자 다 왔으면 사람실 인자 다 와서 젠장 떠났으면 젠장 다 줬을 텐데 어째 이거 다 주세요. 지금 좀 다 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보내줬어요, 난들어. 50만 원 또 보내줬는데 아무리 야를 찾으라고 우리 딸이랑 나랑 힘들어서 찾으라고 해도 못 찾아요.
여튼 몰라서 그런지 진짜 전화번호 생각도 안 하고 몰랐어요. 그래서 생각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해봐. 양육비 줄 때까지 감시를 시킬 테니 기다리세요. 라고 내가 그래서 요 집이라도 팔아서 내가 나는 집가 생각도 안 돼. 집이라도 팔아서 주려고. 내가 우리 손주들은 내 옆에 보내주고 내가 집 팔아서 줄 테니까. 나 집이 있으니 이건 내 집이야. 이런 답답한 현실에 은미 씨는 우리나라 최초로 전 남편 홍 씨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출국 금지랑 면허 정지랑 명단 공개. 그러면 출국 금지는 지금 되신 거고요? 네. 이러더만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더만요. 국내 최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홍 씨. 취재 도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3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어제. 들어왔어요? 어제 300만 원 들어왔어요. 11년간 응답이 없던 그가 갑자기 300만 원을 보내온 이유는 뭘까? 여보세요. 그 300만 원을 씨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아이고 잘하시네요. 선생님 지금 출국 금지된 건 아시죠? 네. 운전면허 정지는 된 것도 아십니까 혹시? 예. 말 그대로 운전을 해가지고 제가 밥 먹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래도 외국 나가면 돈은 많이 벌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예. 그거는 좀 그러네요. 안 주신 양육비가 1억 3천만 원인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좀 뭐 제가 애들한테는 미안하고 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뭐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붙는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구속하는 감치.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만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그 명령을 받기까지 길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법원에서 이미 주라고 판결했는데 이행명령 소송을 또 한 번 하고 감치 소송을 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허들을 넘어야지만 겨우 채무자를 제재할 수 있는 거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모든 것이 수월한 거죠. 양육비의 높은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11년째 전쟁 중인 엄마는 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입니다. 저는 그 아빠를 만나기 싫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짜증나니까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진짜 슬프고 복수하고 아이가 복수 얘기를 그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엄청 싫어요. 아직 그 아저씨랑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저씨래요. 꾹꾹 눌러 담은 11살 아이의 호소. 그 안에 아빠는 없었습니다. 왜 그 아저씨라고 불러요? 더 이상 아빠가 아니니까 아빠 의무도 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갔어요.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았겠어요. 아빠가 아저씨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건 준수가 겨우 5살 때 경찰서에서 생애 처음 연락이 닿았던 아빠. 하지만 연락하지 말라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신과 다녔거든요. 정신과 다니다가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심리치료 받고 있어요. 아빠가 사과한 적은 없어요? 연락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은 거예요? 아빠의 울타리가 무너진 세상에서도 준수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전 남편에 대한 원망도 커졌는데요. 저는 1억 1,900만 원을 못 받았고 지금 11년 동안 못 받았어요. 매달 100만 원씩.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네,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무려 11년 동안 아이의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던 전 남편. 이거 혹시 여행 사진입니까? 그 사람은 스키장도 다니고 그 사람은 자기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소장에는 자기 죽지 못해 살았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양육자들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요. 심각한데요. 양육비를 끝까지 받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소송에 매달린 결과 드디어 전 남편에게 떨어진 감치 명령. 이 감치 명령문 한 장을 받기 위해 장장 2년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희영 씨의 공든탑이 무너졌답니다. 전 남편은 감치 명령문에 적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 새 주소지 등록을 하고
그러면 근데 저는 감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관할 아니야.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는 양천서에서는 빠꾸 먹고 2년 넘게 고생해서 감치 결정 받았는데 주소 바꿔버리면 또 새로 재판해야 돼요. 크죠. 잡으면 도망가고 찾으면 숨어버리는 끝없는 숨바꼭질. 이 힘겨운 숨바꼭질은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실제로 감치에 성공한 적은 없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나간 적도 없다고 그런 기록도 없대요. 그냥 뭐 경범죄는 차라리 딱지라도 한 건이라도 들어갔는데 이건 그냥 협조라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생각이나 나면 모를까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이건 이대로 그냥 서류가 덮어 있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전 남편과의 꼬리잡기 끝에 실제 정 씨가 사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원룸. 그곳에서 정 씨 앞으로 온 우편물을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호수가 없어 전달되지 못한 상황. 지금 여기 368에 하나 있어갖고 19개예요. 19개인데 밑도를 알아야 저기를 하지 우편물이 오면 한 군데가 얼굴에 이게 안 돼요. 이 건물의 원룸은 총 19개. 이 안에 정 씨가 실제로 살고 있을까? 일단 정 씨의 얼굴 사진을 단서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 이대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이 건물에서 17년간 영업하셨다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은 본 적 있으세요? 실화탐사대? 신동엽 씨 하는 거. 그거 보고 내가 검은 태양 보니까 꼭 아 그래요? 6월 달에 전입된 걸로 했어요. 사진은 좀 옛날 사진이긴 한데 이렇게 자세한 본 것도 같구나. 미궁에 빠진 그때 건물에 다시 들어서자 그 딱지가 없어졌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우편물 왔다는 거. 진짜 없네? 가져갔다는 거잖아. 저 본인이 떼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커진 거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이분의 이 건물에 산다고 하는데 혹시 좀 본 적 있으실까요? 마주치는 경우도 거의 잘 없고 마주쳐도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요즘 다 그렇죠. 이 건물의 모든 집을 일일이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 씨가 아니거나 부재중으로 확인 불가. 계십니까? 건물에 18집이라고 하던데 오가면서 본 적은 없으세요? 이대로 정 씨를 찾지 못하는 걸까요? 계세요? 계세요? 말씀 좀 물어봤습니다. 네. 여기 정 혹시 계신가요? 네? 정 혹시? 뭐야? 네, 제가 네. 안녕하세요. 예. 저 MBC 실화탐사대 이충우 PD라고 하고요. 정 씨에게 아들에게 전화로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지고 조사가 제 지나갔어요. 참 보이스피싱을 생각 안 합니까? 스키장에서 찍으셨던 사진 그리고 해외에 갔던 사진이 있는데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얹혀서 간 거예요 그냥. 아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양육비가 어쨌든 미지급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미지급된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진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하려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돈 다 못 주니까 그것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저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거기 계세요. 경찰 부를 테니까. 뭐요? 경찰 부를 테니까 계세요. 왜? 갑자기 경찰을 부른다고요? 네, 여보세요? 네, 여기 경찰 좀 보내주시겠어요? 무슨 MBC에서 나오셔가지고. 먼저 보내서 또 갈게요. 네, 그러십시오. 아니,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여기 나오셨다고.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양육비 관련해 싸우고 있는데 진짜랑. 네. 양육비 요즘에 미지급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감치 명령까지 받으셨어요. 들어보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제 경찰에 지금 신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깐 나타나도 잡을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법이 너무 약해서 해줄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신상 공개 처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데요. 근데 이렇게 사전 통보만 해갖고 해결된 게 약 720건 정도가 돼요. 양육비 미지급자가 우리나라의 유명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500만 원을 갖다가 그 4년 동안 지급을 안 해갖고 그게 2억 4천이 됐거든요. 곧 당신 사진이 올라간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자로 간주해 현상수배하고 제보까지 받는다는데요. 세계 각국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인식으로 국가가 나서서 아이를 지킵니다. 미국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 채무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1886년도에 만든 국가예요. 대단하다.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14년 동안 그 징역 생활을 해야 돼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동안 가장 고통받는 건 아이들입니다. 아이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죠, 사실. 어느 대한민국의 11살이 이런 거를 자기가 감당을 하겠어요. MC가 법정 구속이 8월 31일 여전히 됐는데 엄마라는 이름으로 해내야 할 게 많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소송 자료세요? 맨날 이런 거 하고 있죠. 양육비 전쟁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엄마들. 이 무거운 짐을 누군가 함께 들어줄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문가가 됐어요. 수년간 소송을 하다 보니. 아이고. 서글프죠? 그럼 이걸 직접 다 쓰신 거예요? 저 선장소송 잘해요. 소장지 잘 써요, 저 이제는. 때리고 칼로 총으로 쏘고 찌르고 그것만 학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 주는 학대가 더 커요. 끝까지 양육비를 받을 거예요.